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테넥스 미디어의 트레이더 송입니다. 비트코인 현재 42K에서 횡보 중인데 41K 초반까지 떨어지면서 반등이 나와졌습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는 38K는 오지 않습니다. 많은 유튜버들 그리고 해외 유튜버들도 조정이 나오면 38K까지 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절대 시장은 그런 자리를 주지 않죠. 자, 그러면은 조정이 이대로 끝나고 상승해 줄 것인가 데이터를 통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테넥스 미디어는 암호화폐 전문 플랫폼입니다. 이런 뉴스들 중에서도 핵심 뉴스만 볼 수 있는 이런 카테고리가 있고요. 주목할 코인, 곧 변동성이 있을 만한 코인들을 제가 직접 선별해서 올려드립니다. 모든 코인들이 다 100% 이상씩 갔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아카데미, 이런 교육 자료들까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플랫폼이고요. 앞으로 많이 커질 거니까 자주 들어오셔서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레이스케일 ETF 현금 창출 모델을 선택한다. 이 그레이스케일의 베리 실버트가 사임을 하고 이 마크 시프케라는 사람이 새 회장으로 임명이 됐는데, 이것이 일부에서는 ETF 전환 승인을 촉진하기 위해 SEC와 사전에 합의된 계획이 일부일 수 있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바로 어제까지도 ETF 승인 절차에 따른 수정 자료를 제출을 했고, 지금 AP 계약까지도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제 정말 승인은 며칠 내로 다가왔다. 이 현물 ETF의 진행 사항들이 매일매일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이런 지금 현물 ETF의 진행 과정, 이런 자료들이, 정보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밑으로 눌리고 있다. 어제 마운트 kok스발 악재로 눌렸다라는 것은 곧 큰 변동성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도 있겠죠. 지표상으로 봐도 눌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2포인트를 넘어섰을 때는 무조건 눌림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이 자리도 마찬가지고, 그때도 조정이 좀 길게 왔었고, 그리고 지금이 딱 그 시기이다. 때는 뭐 한 열흘. 그러니까 지금 비트가 뭐 5%, 뭐 10% 정도 빠지는 거 가지고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과거 자료들이 증명을 해주고 있잖아요. 눌림 뒤엔 상승, 눌림 뒤엔 상승. 이때는 코로나 때문이고, 결국에는 원래는 이런 식으로 갔어야 됩니다. 원래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였는데, 마침 저점 매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겼는데 이 고래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너도 나도 다 던지면서 밑에서 새로 매집했던 거고, 지금은 이런 시기니까 결국엔 이게 조금 눌리더라도 이런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 시기입니다. 그죠? 물론 지금 조정이 끝났냐 뭐 확신할 수는 없지만, 저희 테넥스 미디어 구독자님들은 이렇게 눌리는 과정 속에서도 수익을 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대상승장이 왔을 때 내 수익은 과연 어떻게 돼 있을까요? 어제 제가 이 42K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분할 매수로 들어가야 된다고 영상에서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아쉽게도 이때가 이 꼬리가 나왔을 때는 이 새벽 2시쯤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못 담으셨을 것 같은데, 물론 담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빠졌다고 해서 지금 알트들이 그렇게 많이 폭락을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많이 빠진 것들도 있겠지만, 어제 제가 이 기점에서 지금 매수 타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그 와중에 펌핑 온 것들도 많았고, 약손실이거나 아니면 수익 보고 계신 분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그리고 다행히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이 채널의 하단을 테스트를 해주는지, 뚫는지 아니면 저항 먹고 떨어지는지를 우리는 확인을 해야 됩니다. 어디까지 반등이 나와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제 이 정도의 하락이 나왔었잖아요. 그죠? 반등이 나왔을 때는 이 몸통의 절반까지는 올라와 줘야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구간이 딱 이 채널의 하단이네요. 그래서 이단 구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이것이 이런 식으로 안착한다면 한 번 더 이 추세선까지는 건드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러면 이 올라가는 동안 알트코인들도 순환매가 오겠죠. 그럴 때 플러스 10%, 그래서 20% 이상 되면은 웬만하면 익절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어차피 홀딩은 이런 구간들 돌파했을 때 여기서 안착하면은 이제 위로 뚫려 있는 거기 때문에 이때부터 홀딩하는 겁니다. 지금 이런 구간들은 단기적으로 하루 이틀을 홀딩 해가면서 오르면 팔고, 그런 식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물론 뭐 여기서 이런 데서 계속 모아 가시는 분들은 지금 이럴 때 감으셨겠죠. 그리고 이제 상승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장기적으로 모아 가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알트코인 시가총액입니다. 자, 월봉인데, 월봉의 이 볼린저 밴드를 뚫었을 때, 뚫고 지지를 해준다면은 불장이 시작됐었거든요. 2020년대 때도 이때가 코로나 빔이었잖아요. 그러면서 뚫어내고 여기를 정확하게 지지를 해주니까 불장이 같이 왔다. 근데 지금 딱 이 볼린저 밴드를 뚫어낸 상태입니다. 이 11월 달부터. 그래서 우리가 알트코인 보면은 여러분들 확인해 보세요. 10월 25일부터 거의 10월 말부터 알트 펌핑이 이어졌습니다. 그게 딱
이거거든요. 볼린저 밴드의 중앙선에 안착했을 때, 그리고 이게 12월이고 지금 이 상태로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이런 그림이 나타나겠죠,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50%까지도 한 방에 복구됩니다. 진짜 빠르면은 이틀 만에. 물론 내가 물린 종목이 갔을 때 경우고, 앞으로 못해도 이 정도 오를 건데 고작 여기서 물렸다고 해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런 자료들, 이런 데이터들이 증명을 해주고 있잖아요. 물론 여기서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이럴 가능성은 극히 드물다. 비트가 28K 이 정도는 가야 이것도 알트들도 좀 많이 떨어지겠죠, 시가총액도. 근데 비트가 적당히 눌리면서 건강하게 눌리면 알트도 이런 식으로 눌려서 이 중앙선을 리테스트 하겠죠. 그렇게 되면 더 확실하게 물량들이 더 들어온다. 그러면 알트는 좀 더 빠지겠지만 그때가 바닥이고, 이때부터는 정말 홀딩해도 되는 그런 자리가 나온다는 거죠. 사실 지금 물려있는 사람들한테는 해당되는 소리가 아니지만 지금 아직 관망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한 번 더 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근데 떨어지든 안 떨어지든 결국에는 이제는 상승밖에 안 남았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그림이 나오겠죠. 자, 알트코인 토탈 마켓 캡인데, 자, 2018년도 때부터 불장이 왔을 때 지지를 받고 저항을 받았던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 선을 쭉 이어보면은 뚫고 나서 지지를 받았을 때가 있습니다. 지지가 확인되고 나니 미친 듯한 불장이 시작이 되었다. 이 기점이 지금 21년도 이 기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21년도 불장이 오고 나서 쭉 하락했고 지지와 저항을 받았던 자리, 이런 자리들을 계속해서 이어보면은 강력한 지지 저항 라인이 생기죠. 지금 딱 그 구간을 돌파한 자리입니다. 자, 저번 자료에서는 제가 이 자리를 말씀드렸었잖아요. 그죠? 이 자리도 역시 크게 보면은 뚫어 올리고 지지를 받으니까 급격한 상승이 나왔었잖아요. 이 자료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똑같은 자료는 아니고 다른 자료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항을 받았던 자리를 뚫어 올리고 지지 받으니까 지지 받고 지금 그러면서 상승을 계속 해줬잖아요. 알트장이 좋아졌잖아요. 지지를 많이 받았던 이런 자리들, 이런 자리조차 지금 뚫어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자리처럼 한번 눌릴 수도 있겠다. 한번 눌리고 지지를 받으면 이제 이런 그림이 나타나는 거죠. 메가 불량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자료, 이 볼린저 밴드의 중앙을 지지를 하는 것과 이 지지 라인을 리테스트를 하는 것과 일맥상통하겠죠. 그래서 지금 알트들이 조금 눌리고 있는 게 지금 이런 구간들을 리테스트 하는 구간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론 비트가 조금 눌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비트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실 이런 차트를 똑같이 대입해보면 지금 딱 저항 라인에서 비비고 있을 겁니다. 처음에 제가 보여드렸던 지금 이 2포인트를 넘어서는 순간, 이때는 어쩔 수 없이 조정이 나왔던 구간이다. 지금 딱 이런 구간들이니까 지금도 이렇게 눌리겠죠. 리테스트를 하는 구간이다. 알트들도 지금 딱 이런 구간이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조정은 불가피한 상태이고 당연히 조정이 와야 되는 거고 더 큰 상승을 위한 눌림일 뿐이다 라는 게 매피셜이 아니라 오피셜로 밝혀지는 거잖아요. 데이터를 근거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더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 채굴자들 이번 달이 채굴 생산량이 역대급으로 많습니다.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이 말이죠. 지금 가격이 고점이라고 생각된다면 이 채굴자들이 이렇게 생산량을 늘리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앞으로 있을 메가 불장을 위한 채굴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여러분들. 앞으로 정말 내년에는 오를 수밖에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1월 ETF 승인이 있죠. 3월 금리 인하 가능성, 4월 반감기 있고 10월에서 11월쯤에 대선이 있잖아요. 그림이 그려지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1월 달부터 상승을 폭등을 시작해서 또 흐지부지 하다가 금리 인하 하면서 또 고점 찍고 반감기 전에 살짝 한번 눌렸다가 또 고점 나오고 계속해서 고점 갱신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시간 봉으로 봤을 때 채널을 이런 식으로도 그어볼 수 있거든요. 이 채널이랑 추세 걷는 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 눈에 딱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딱 이 작은 채널의 중앙을 뚫고 살짝 눌리고 있네요.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비빈다면 한 번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중앙 부분을 뚫고 올라가서 여기서 눌릴 확률도 굉장히 높겠네요. 이 구간이 43.5 56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면서 매매하시면 되겠고 1차로는 43.5를 5까지는 가져야 된다. 그래야 눌리더라도 이쯤에서 반등 나올 거니까 훨씬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 하지만 이 채널 하단에서 맞고 떨어진다면 다시 한번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43K를 넘어서야 됩니다. 넘어서는 것이 중요하고 아까 말했던 43.5K까지는 가줘야 장의 흐름이 조금 더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추세들 있잖아, 이런 추세들을 안 건드리는 게 좋거든요. 다행히도 지금 여기까지는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죠? 여기까지 떨어졌다면
이거는 이렇게 돼서 뚫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다행히 근처까지 가지 않고 여기서 지금 반등이 나왔다는 게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이게 조정이 끝인지 아니면 조정이 한 번 더 남았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나온다면은 우리는 여기까지는 떨어질 가능성을 충분히 생각하고 있어야겠죠. 이 40K까지 딱 정확하게 40K거든요. 그러면 이게 쌍바닥에 나오는 거니까 정말 여기부터는 이제 장이 확 다시 살아날 겁니다. 근데 이런 누구나 다 보는 자리들은 좀 잘 안 주겠죠. 그래서 지금 이 구간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다시 만들고 돌파하는 그림 만들고 위로 상승,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시나리오를 많이 고민해보고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떡하지? 대처를 어떻게 하지? 이런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드셔야 돼요. 그 말이 뭐겠어요? 원칙을 만들어라. 매매 원칙 없이는 절대 이 시장에서 돈을 벌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는 마이너스 5%면은 손절을 할 거야. 아니면 마이너스 3%, 못해도 마이너스 10%에서는 나는 손절을 할 거야. 이거를 철칙처럼 지켜줘야 돼요. 근데 힘들 거예요. 잘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마이너스 10% 되면 오를 것 같거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보통 5%에서 3% 정도 잡고 손절 기준을 잡고 합니다. 마이너스 10% 됐을 때 팔고 가버리면 정말 배 아프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배 아플 때 마이너스 5% 선에서 손절을 하시고, 내가 손절을 했는데 가더라도 절대 배 아파하시면 안 됩니다. 손절을 하는 순간 안 봐야 돼요. 잘 안 되실 텐데 이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 여러분들이 불장에서 돈을 벌 수 있어요. 불장에서 만약에 이게 불장이라고 쳐요. 이런 데서 팔았는데 정말 잘 판 거잖아요. 이렇게 한 500% 수익이 났어요. 정말 잘 판 건데 팔고 나니까 이렇게 더 가요 막. 그러면 이때 미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여기서 타버려요. 여기서 더 가는 줄 알고. 그러면 떨어진단 말이에요. 여기서 손절. 근데 또 가요. 와, 여기를 넘어섰네, 고점 돌파했네, 여기서 다 삽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거든요. 이런 거를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손절을 하거나 내가 원하는 목표치에 도달을 했을 때 더 이상 보지 않아야 됩니다. 그 코인들을 보더라도 절대 올라타시면 안 돼요. 정확한 근거와 손절가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있을 때는 잠깐 타봐도 되지만 욕심을 가지고 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구간들 조심하려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팩트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와 분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테넥스 미디어의 트레이더 송이었습니다.